예. 오늘이 20강째입니다. 예. 날도 오늘 참 이거 하나 잔소리를 하고 좀 지나갈까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야를 하시고 4월 19일 날 참 저도 초등학교를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었는데 몇 년도는 몰라요. 저도 뭐 역사학자는 아니고 관심도 그런데 정치에 관심은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 제가 저 경기 북부 지방에 살았는데 고향 쪽에 살았는데 4.19 때 그냥 대학생들이 택시고 차고 막 동네를 휘짓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날짜는 4월 19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셨다고 하죠.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글씨가 제가 좀 버릇이 크게 쓰는 버릇이 있어요. 다시 좀 작게 쓸까요? 근데 또 우리 정단 선생님은 글씨를 너무 작게 쓰시고 저는 크게 쓰는 버릇이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을 좋은 말씀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고 하야를 하시고 비행기를 타시고 하와이로 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지금이 딱 이때예요. 지금 내일 모레가 선거고 오늘이 4월 한 10 며칠인데 출래불사춘이라 또 더군다나 이때 코로나도 한창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금 잠잠히 꺾이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꼭 날씨가 출래불사춘이라 봄은 왔으나 봄 같지가 않다라는 뜻이죠. 예. 이걸 말씀을 하시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와이로 떠나셔서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자, 그나저나 각설하고 이제 또 저는 격국을 무시하기 위해서 또 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심해첨 선생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좀 멀리 제가 계획적으로 했어요. 왜? 절을 좀 많이 나오게끔 그리고 글자를 제가 꼭 밑에다 줄을 쳐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빔 보이시죠? 팔자의 격국이란 뭐냐? 제목. 성진과 무관하다, 격국은. 자, 격국이라는 것은 성진. 이게 성진이 뭐냐면 오행이 아니에요. 일주와 월주를 사이에 두고서 하는 그 격은 맞는데 나머지가 어떤 별이란 것, 육신이죠. 그 육신이 어디에 튀어나와 있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심해천 선생께서는 월지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팔자 격국에는 오로지 어디서 하냐? 배합을 해야 되는데 사주와 배합을 하냐? 원령에서 배합을 하라 이거예요. 또 성진은 뭐냐? 어디에 이르러냐? 육신에 이르르면 좋고 요거 알자는 요걸 죽음시변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땐 알이라고 해서 뼈가 부스러질 알자예요. 예. 그래서 이 글자에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면 될 하자죠. 제가 천자문 하늘천 따지방을 내서 설문해자를 하는데 이건 될 하자예요. 이렇게 꼬부려지는 거예요. 숟가락 시자도 돼요. 숟가락도 이렇게 꼬부릴 수 있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꼬부러지면 나이가 먹는 거죠. 네, 저도 지금 꾸부정한데
이래서 이게 죽을사자가 돼요. 요게 그러면 요건 죽을사 변이라고 우리는 읽는데 아니에요. 중국에서 원 중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냐? 우리 발음으로는 알. 이라고 해서 뼈 발을 알자예요.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니. 좋고 나쁜 것에는 성진과 이르러서는 이미 생극재화 용어로서는 불능하다.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생극지 용어로는 쓸 수가 없다. 어째서 그걸 이렇게 권리를 잡냐? 성패의 권리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물며 국에서 무슨 장애가 좀 있더라도 장애가 있으면 이미 재성과 간성은 아름답다고 해서 오히려 아름답지만 이것을 구제하지 못하면 무슨 논하냐? 길성으로 뭘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관이건 재건 요 밑에 내려오면 이제 7살을 가지고 하다가 나머지는 8살까지 나오세요. 8살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7살도 잘 다루면 쓸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8살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 주위에 있는 좋은 별, 성, 육신을 관심을 갖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국에서 유용한 것은 즉 7살에서 상관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흉신이 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 더 좋죠. 요즘은 식신 제사를 해야만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평민이 아니고 그래도 국공립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을 타는 대로 가죠. 요즘 월급 타는 사람이 최고죠. 장사하는 사람이 불쌍하죠. 이것은 그러므로 격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즉 만반의 외로운 8살이 있어도 8살이 있을까요? 고진 8살 있어도 어떻게 그 귀함을 덜어내겠는가? 아니다. 여기까지 끝.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격국이 이미 파격이 됐다 하면 즉 만반의 천덕귀인이 있어도 이거 지금 살 나오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살 부정하시지만 어찌 무슨 공이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요. 200년 전 얘기죠. 요즘 사람들은 경중을 모른다. 오직 길성만 딱 보고서는 그냥 내달린다는 거야. 용신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쓸 용신 그러니까 격공 용신을 버려버리고 막 길신을 찾아간다는 거죠. 불관사주 사주하고 관계없이 여기서 사주 짝 하는 거 있잖아요. 막론 귀천 또 망령때에 말한다. 귀와 천을 갖다 말이에요. 그 잘못된 말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유담 이건 오류라고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유담 화복을 잘못되게 말해준다. 심히 가소로울 뿐이다. 요즘도 우리 가소롭다는 소리 많이 하죠. 가소롭다라는 것이죠. 웃음만 나올 뿐이다라는 것이죠. 가소로울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심해첨 선생이 지금 열받으셨어요. 열받나 마나 요즘 격을 막 잡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물며 또한 뭐냐면 귀록을 책 가운데 귀록이 있어갖고 왕왕 그걸 가리키기를 정관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관으로. 근데 아니다. 록당 귀인이라는 건 없다. 만약 정제가 득 상관을 얻어서 기격이 된다면 좋죠. 상기자가 상관이라 뭐예요? 상에서 귀해지는 것은 상관이라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상관은 모든 걸 요 뒤에 있어요. 상관이란 곧 뭐냐? 재성을 생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상관은 항상 재성만 보면 돼요. 재성을 못 보는 게 문제죠. 정제가 이걸 얻으면은 소위 바로 기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귀인을 지칭해서 즉 상기지물을 어째서인가라고 하는 것은 귀인을 상했으니 자 보세요. 귀인이 상했으니 어찌 좋을 것인가라고 하지만 천만에 귀인 안 상했다는 거예요. 재성을 상한 게 아니에요. 재성을 돕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상관 자신이 스스로가. 예. 그러나 만약 재성이 상관과 식신을 쓸 때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운이 관이 이렇게 툭 해서 끼어들면 천만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자 재성이 식상관을 지금 상신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운이 툭하니 올라오면 만약 천간에 식상관이 있을 때 관운으로 쭉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관이 깨지겠죠. 뭐. 예. 지지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지지에 있으면 효력이 별로 없어요. 또.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격을 잡고 나면 바로 옆에 재성이 있으면 상관이 있어 좋은 게 좋고 관운이 오면 깨진다. 이 말씀이세요. 예, 깨진다. 잡격이 된다. 정관이 관으로 가도 또 마찬가지로 운이 또한 관이 중첩돼서 해도 모두 다 이런 것은 안 좋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 오지 마라. 예. 약자, 만약 녹당으로 해서 이 정관이 녹당이라면 부덕, 못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녹을 오히려 싫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상 상하가 서로 돌아보지 않아서이다. 그러니 고인이 작서할 때, 책을 지을 때 어찌 이렇게 불통하게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은 게 아니다. 자, 격이 이루어지면, 제격으로 상관의 상신을 받으면 관성운이 오면 깨진다. 예. 근데 어떤 분은 관성운이 오면 요즘은 또 상관한테 깨지고 다시 관성이 깨지니까 겁재가 일어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건 지금 우리 심혜천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얻었다는이지 왜 얻었느니. 아유, 나 이렇게 지금도 제가 책을 써놓고도 얻었다는 것은 관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아직도 이 책을 정리를 못했어요. 자, 만약 어디에요? 저 위에네요. 할 수 없네요. 이거는 이 자리가 비어서 만약에 여명장에서 슬슬 이제 말씀하세요. 저 뒤에 여명장 나오는데 인연장은 제가 빼겠습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명장에서 말하기를 귀한 게 무리를 이뤘다 라는 것인데 이 귀는 솔직히 요 뒤쪽에 가면 설명드릴 거지만 우리 심혜천 선생은 관을 얘기해요. 관이 모여 있는데 이거 춤을 춰요. 이거 속치마 군자거든요. 예. 속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부채를 들고 노래를 불러요. 예. 이것은 뭐예요? 기상팔자라는 거예요. 관이 몰려 있으면. 귀중자란 뭐냐? 관중. 관이 몰려 있는 것이다. 여자는 관으로서 남편을 잡는데, 어떻게 정부가 어찌 중첩대에 나올 수 있겠는가? 관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일부가 중부하니, 일녀가 중부하니,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르니, 이것이 바로 묵은 가선이라 속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부채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확실하다. 만약 귀인으로서 만약 이 관을 갖다가 잡는다면 곧 천성이 이 관성이에요. 어떻게 저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주. 우리는 대주, 부주라고 그래요. 남편이 어떻게 아울러 같이 되겠는가. 어찌 무리의 장애가 있겠나. 그러니까 반드시 창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다사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안 좋게 보죠. 예. 그러나 성진명서라는 게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써놓으신 대로 읽는 거예요. 역시 유담이라 이렇게 미쳐서 말하기를 불선
제대로 책을 읽지 못하자가 요걸 딱 잡고서 하는 것이 귀인이 두상, 이건 내가 해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주예요. 두상에 딱 재관을 깔고 있으면 문을 박차고 말을 내달린다는 뜻이에요. 문충치마하면 문을 박차고 말을 내달린다는 뜻이죠. 대체로 재관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과 같아서 귀인이 마치 의복을 아주 잘 입고 미모가 아름다운 것이니 의복을 아름다운 즉 더욱 드러날 것이다. 실제로 재관격이 성격이 되면 이미 귀인이 두상에 있지 않아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재관격이 이루어지면 두상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을 박차고 말을 내달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재관격으로만 이루어졌으면 저 연주에 있든 어디 있든 시지에 나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명에서 말하는 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명장의 어떤 책에 살에 이덕이 끼어 있지 않으면 어디서 두 나라에서 뭐를 받는다? 이걸 받는 거예요. 그죠? 봉 받는데 이게 난 두 나라가 뭔 나라인지 모르지만 한 나라에서 봉 받아도 좋은데 두 나라까지 받을지는 모르겠고 양국지봉이라는 건 이거네요. 이제 보니까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한쪽 나라는 남자고 한쪽 나라는 여자네요. 나 이거 해석 잘 못했어요, 사실은. 여기 지금 책에 이국이라니 한 여자가 왜 두 국에서 하나 그랬더니 양국이라는 거예요. 양국. 그러니까는 이 나라와 저 나라. 그래 옛날에는 나라라고 했죠. 우리나라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지금 성이 큰 중국이 더 많아요. 구주로 나눴나 그랬는데도. 그래서 두 나라가 저걸 준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쓰는 그 봉투를 주는데 대체로 말하기를 부명의 흉살 요 앞에 거예요. 무흉살. 흉살이 없으면 격이 청귀해지는 것인데 또 대이덕이라는 건 뭐냐 이거야. 필수봉용이라 했는데 이 만약 이 오로지 이덕으로만 주어로 삼으면 되지 구태여 무슨 이덕에서 양국지봉을 마침내 말하지 않고 어쩌고 하는데 이 소리예요. 심해청 선생이 말씀하시는 게 살이 있으면서 이덕을 같이 가지 않으면 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살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이덕은 찾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먼저 무살 소리부터 하냐 이거예요. 여명장에서는 험격을 만나면은 사주에 이덕이 있어도 반드시 흉을 만나면 구제가 있다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흉을 만난다는데 역시 유지 그런 것은 결국은 무관하다. 격국지 귀천과는 무관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신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고 계세요. 제 책 적천수 중화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애라는 것이 신살, 격국 요 끝에 조금 중화가 나와 있어요. 신살부터 나오고 격국 나오고요. 중화가 조금 나와요. 그런데 심여천 선생이 신살 없애고 격국으로 다 끌고 나오셨고요. 100년 후에 임철조 선생이 중화론으로 해서 억부용신을 잡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격국 잡기가 힘들거든요. 100년 후라고 했는데 이 격 차이가 그만큼 사회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심여천 선생과 임철조 선생의 시대 차이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은 더 빨리 변하고요. 요즘은 새로운 이론이 막 나옵디다. 물상론도 있지만은 뭐 시공명리학도 있고요. 뭐 많은데 그 근원은 다 연애자평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어느 줄기를 찾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삼명통에 거기서도 쓸만한 건 많아요. 그 장남의 병약론에서도 분명히 좋고요. 많은 건 쓸만한 거 많죠. 그런데 내가 주관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지 남들이 보는 걸 가지고 비평을 하면 안 돼요. 요즘 어떤 모 인사 격국론을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하면서 전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억부법을 보면 20%도 안 맞는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는 점 보듯이 하고 있고요. 대운도 안 봐요. 그게 점이죠. 벌써 끝났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심해천 선생도 격국에서는 이덕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흉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살이 필요 없어요. 예. 여기서 보세요. 제가 논 외 격용사 하는데 이 사자는 이 사자가 집사자거든요. 본래 이 버릴 사자를 아마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예. 이 뜻으로도 아마 중국에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 산데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여기다 요건 제가 참고적으로 다음 강의 때는 빨간 글씨를 쓸게요. 이하는 정상적인 격국론 외에 이격을 부정하는 장이다. 사는 사로 해석할 것이다. 즉 격용 외에는 버려라 라는 뜻이다. 버려라 라는 뜻이다. 겠죠. 예, 버려라 라는 뜻이다 라고 했겠죠. 그래서 다음 강의는 좀 기대를 하시고요. 심해천 선생이 말씀하시는 걸 좀 서로 이렇게 통하고, 또 물론 현대적으로 격국론을 더 넓게 잡아서 자기 모르게 득도를 한 분이 이 원서에 있는 거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서 위주로 하고 촬영이 끝나면 다시 적전수 제가 번역해 놓은 걸 딱 해서 그 사례명조 아마 1번, 2번, 3번 했을 거예요. 4번, 5번, 6번 3개를 해서 억부로는 이렇게 봤는데, 심해천 선생은 이렇게 봤는데 격국론으로는 과연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한번 보는 거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